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제게 쉼표처럼 들렸습니다. 오랜 문장을 잠시 멈추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루는 마침표에 가까웠습니다. 60을 넘기고 맞이한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휴대전화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습관처럼 2잔을 준비하다가 한 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는데 제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퇴 전에 수십 번은 계산했던 숫자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잔액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도 이미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장이 다시 채워질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김 씨는 60 초반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미뤄둔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괜히 마트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누구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아무 역할도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통장보다 전화기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들과의 단체 대화방은 점점 조용해졌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조용히 증발하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밖에 나가도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하루를 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괜히 예전 직장 근처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 씨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쉰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듯 나가던 장소가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은퇴했다는 말이 설명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늙어 보이는 자신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주름이 많아 보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퇴가 나이를 앞당기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획 없는 하루가 반복된다는 상상은 통장 잔액보다 더 큰 공포였습니다. 그날 저는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공백이 됩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루를 채우던 리듬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약해집니다. 60을 넘긴 그 하루는 제게 가장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큼은 그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은퇴를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자산과 생활비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들이다. 하루의 리듬, 역할, 관계, 그리고 자신을 설명하던 언어다. 일하던 시절 우리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통해 하루를 나눴고 직함과 업무를 통해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넓어진 시간 앞에 홀로 서게 된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 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시간의 질이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더 무섭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시간은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아침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를 보냈다는 성취가 없다. 이 반복은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내가 사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하루를 채운다. 관계의 변화도 은퇴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시스템이었다.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끊어지기 시작한다. 연락이 줄어드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그러나 은퇴자는 그 변화를 개인적인 소외로 받아들이기 쉽다. 먼저 연락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만남의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물러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해왔다. 은퇴 이후 그 문장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흔들린다. 특히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다. 일은 고단했지만 동시에 존재 이유였다. 은퇴는 그 이유를 한순간에 빼앗아간다. 이 시기에 통장은 단순한 금융 계좌가 아니다. 통장은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이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심리적 여유다. 수입이 끊겼다는 사실은 작은 지출에도 과도한 불안을 만든다. 돈을 쓰지 않아도 불안하고 써도 불안한 상태가 된다. 이 불안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와 건강 판단력까지 흔든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하루를 설계하는 일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역할은 직장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책임과 반복되는 루틴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관계, 이 모든 것이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을 만든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러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공포로 다가오고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이어진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다. 그 하루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간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그 하루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다. 이미 그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구조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 은퇴는 사라짐이 아니라 재정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준비 없는 공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잔액보다도 하루를 살아낼 이유다.